자, 오늘은 그 배경 지식, 킬러 문항, EBS 연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해 준다 그랬지, 그지? 네. 그 자체가 글을 읽는 거니까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쭉 리뷰를 해보자. 네. 같이 보는 게 독서니까.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얼마 전에 국어 비문학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했지. 응? 네. 그 이유가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풀이 기술이라는 건 말이야. 그 문제풀이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을 읽어보면은 문제풀이 기술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지? 어? 네. 선생님이 글을 읽어보면은 솔직히 틀리는 게 많아. 왜냐면 나는 글에서 자 디테일하게 그 말장난하듯이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지, 그지? 쭉 크게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헷갈리냐면은 너희들 지문을 보면은 이런 게 난 제일 그래. 이게 뭐 문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문장이라는 게 본문, 복문 뭐 이런 거야. 그러면 부사절도 들어가 있고 주절, 뭐 종속절 뭐 이렇게 뭐 들어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옳은 얘기 같은데 어떤 부사 절에 들어있는 자구가 틀리고 막 소설이에요. 아, 나 이런 거 보면 당황을 해. 그지? 이게 과연 틀린 거냐? 아무튼 뭐 시험은 시험이니까 뭐 그렇겠지. 근데 선생님 직접 가르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반드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질 않아. 왜냐면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글 내용 이해보다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그냥 어림 잡아서 찍어 맞추면 또 맞잖아, 그지? 과연 이해에 있어서 글 내용이 충분히 이해됐느냐? 또 더군다나 수능 시험이라는 게 비문학 같은 경우도 그거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서 봐야 되니까 상당히 무슨 기능 시험 같이 된 거야, 그지? 응? 자, 답 찍어 맞춘 걸 가지고 이해한 걸로 착각을 하고 이해한 걸 또 안 걸로 착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배경 지식에 대한 잘못된 읽어줄게. 인식이 큰 몫을 한다. 수능 국어 비문학 독해에서 말하는 배경 지식은 개인의 이걸 봐야 되는데 수능 비문학 독해에서 말하는 배경 지식은 개인의 학습, 경험, 관찰, 사고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정보 체계로서 세계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과정에 관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많이 알면은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겠지, 그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어린아이보다 어른들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사물의 본질을 더 잘 알지, 그지? 그 세월의 어떤 경험, 관찰,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의 일종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세상을 인식하는 창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지? 그 배경 지식의 축적은 그 창을 넓히는 거니까 많이 알면은 많이 보여.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교과 과정에서 배경 지식이라는 게 한번 봐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를 치는 동안에 비문학만 놓고 보자고 얼마나 많은 지문을 받겠니, 그지? 지난 10년간의 수능, 모의, 적어도 10년을 보더라고 애들이. 369, 또 수능, 모의, 또 EBS 모의, 뭐 이 지문들 다 보잖아. 그 안에 보면은 그걸
주의 깊게 잘 읽다 보면은 배경 지식은 잘 쌓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뭐야? 첫째는 크게 세 가지 이유야. 첫째, 그 지문 읽기는 등한시 한 채 어떤 이상한 책들, 배경 지식 책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달달 외운단 말이야. 그 아무짝에 소용이 없지. 활용이 안 되지.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지문을 날림으로 읽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보석 같은 그 배경 지식을 기억이 하나도 못하는 거야, 그지? 그런 어려움도 있지, 그지? 응? 네. 그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 배경 지식을. 응? 배경 지식,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그걸 다 보고 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이게 있잖아. 보다 보면은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지.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 그랬지, 그지? 네. 예를 들면 플라톤이 어떤 위대한 사상을 펼쳤다면 그걸 이어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사고를 더 확장을 하고 또 어떤 데카르트는 또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또 인식을 다른 사상하고 또 접목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야. 비판적으로도 수용하고 뭐 이러면서 쭉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코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그 주구장창 봤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 자체가 실제로 고등학교 1, 2, 3학년 수능 지문하고 1, 2, 3학년 동안 본 수능 지문하고 EBS 지문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웬만한 걸 다 커버가 되고 다 그 안에 다 있어, 그지? 다 있어, 다 보고. 근데 굉장히 새로워하고 전혀 다른 얘기 같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지난번에 수업을 했을 때 보면은 뭐였지?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야. 선생님이 막 길게 설명을 했어.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한번 쓱 읽고 문제 푼 거보다 적어도 그 안에서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 그지? 그리고 메타인지가 언어의 개념에 대한 의미, 언어의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살피는 거고 그 이유는 어떤 거고 그래 대해서 임팩은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그지?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머릿속에 많은 자극으로 들어가 있을 거야. 유사한 지문이 나오면은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을 해보겠네, 이전보다는 다르게, 그지? 그제? 또 저번에 또 봤던 칼 구스타프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부분도 내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그랬잖아, 그지? 네. 개인 무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의 심연에 있는 어떤 집단 무의식이 어떤 상징으로 작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네. 모든 거를 세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걸 읽고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응? 조금 전에 수업을 했었는데 논술 수업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CCTV와 범죄 발생 간의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자료에서 또 하나는 이어지는 문제 범죄 발생의 세 요인을 가지고 얘기를 해.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 요 세 가지가 딱 보호자의 부재 가해자 피해자 요 세 가지 딱 맞닥뜨렸을 때 범죄 발생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비평을 하라고 평가를 하라고 나왔어. 근데 학생들은 정말 지엽적인 내용을 쓰는데 그 영어 지문이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구조적이에요. 스트럭처럴하다고 범죄는. 근데 구조적 저번에 선생님 구조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치? 네. 구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회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워낙 콘크리트해서
개인이 암만 노력을 해도 쉽게 타파가 안 되는 상황, 그런 걸 구조적이라 그래. 응? 그러면 진짜 나왔네. 아까 가해자, 피해자, 보호자 부재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건 개인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요인 말고 사회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뭐 유전적인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이겠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뭐 체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넓게 보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말하려는 핵심이 뭐냐? 배경 지식을 어렵게 많은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면 배경 지식 따로 공부하고, 예를 들면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 따로 외우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은 영어 단어 따로 외우는 것보다 지문을 보면서 거듭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익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뭐 영어 단어 안 외운 것처럼 막 느끼고, 근데 그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영어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를 하든 뭐 관용적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면 한 10개 정도의 관용적인 표현만 가지고도 회화를 떠듬떠듬 잘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do, have, get, let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굉장히 많은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야. 응? 선생님이 카투사 처음 들어갔을 때 얼럿 비상이 막 떨어지고 새벽에 막 완전 군장하고 나갔다가 몇 번 얼럿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들락날락 하니까 그 미군이 저 얘기를 하는 거야. Let's call it a day. 딱 그러는 거야. Call it a day. 아, 그만하자. 이제 이거 오늘은 이걸로 끝내자. 이거 Let's call it a day. 관용적인 표현이야. 콜 가지고 그렇게 써. 딱 꽂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어? 그렇게 다양한 관용적인 표현도 쓰고 막 그러는데, 그냥 외우면 어떻게 되니? 사전적으로 외우면은. do 하다, have 가지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사고를 확 제한을 하고 맥락을 이해 못하고, 그래서 안 좋은 거야. 알겠지, 그지? 배경 지식을, 사전적 지식, 사전을 들여다보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활용을 해야 돼. 경험적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글을 읽으면서 지문이나 설명글은 한 편에 완성된 글이잖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개념, 법칙, 원리, 이론을 설명해. 그럼 항상 그게 어려우니까 정의를 내려져 있어. 그지? 그것도 이해가 더 쉽게 하려고 예시도 들어가 있어. 그지? 그리고 네. 개념과 개념을 비교도 하고, 개념을 범주화시켜서 분석도 하고,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해하고 그러면은, 배경 지식은 핵심은 이해야. 이해하면은 머릿속에서 무의식, 저번에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다가 때 되면은 다른 지문, 다른 글을 읽으면은 그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결합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뇌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애야. 뇌는 활동량이 많아. 그래서 꾀를 부린단 말이야. 뇌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쉬운 거를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막 부탁되고 외워놨단 말이야. 그걸 스킵하라. 그러면 그대로 막 쓰려고 그런다고. 그걸 갖고 막 생각하고 그러면 머리 진하잖아. 그지? 그걸 싫어한단 말이야. 글을 읽어서 선생님하고 머리 진하고 나면 띵 하잖아. 보고 나면. 그지? 그냥 보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야. 그래서 봐. 배경 지식은 글 내용을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머릿속 기억으로 체계화된 지식으로서, 지식 체계로서 글 내용의 이해라는 적극적인 사고 과정이 따르지 않은 채 무조건 암기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쓸모없는 정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오히려 더 나쁘게 작용을 해요. 알겠지? 그치? 많은 학생들이 그래. 그래서
올바른 독서, 공부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이게 교육과부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해석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그랬어. 없앨 거야 아마. 응? 수능이 기능시험처럼 변질돼가지고 그림 맞추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은 머리가 나쁘지 않은 애라 그러면 한 2등급, 3등급까지 돼. 그치? 근데 요즘은 1등급도 만점을 맞아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1등급 되려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지? 응? 그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럼. 그래서 이전에는 킬러 문항으로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이해도 안 되잖아. 그거는 없애는 건 맞아. 그런 문제를 내서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해봤지만은 지문으로 수능 지문, 비문학 지문으로 등장하는 개념들은 어렵잖아. 그 내용들도 그치? 응. 그거를 어느 정도 순화시키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글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없어. 그치? 그 안에 주제들이랑은. 근데 글 내용을 좀 더 어렵게 가져갈 수도 있고 쉽게 더 풀어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렵단 말이야. 저번에 봤듯이 지각, 감각, 인식 일단 단어부터가 어렵잖아. 그치? 응.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려 그러면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또 하나는 그 안에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을 보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현상학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응?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에서 인식에 대한 부분도 봐야 돼. 그게 굉장히 어렵게 풀어놓으니까 머릿속에서 추상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체화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야. 정리하면 뭐냐면은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그 인식론적 뭐 예를 들면 아까 지각작용 뭐 인간의 인식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보면 막 논리학에 대한 부분 언어 철학에 대한 부분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그 주제를 빼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응. 좀 더 완화를 시킬 뿐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무슨 문제야? 그런 지문이 없더라도 그렇게 킬러 문항이냐 킬러 지문이냐 아니냐의 그거는 무의미한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는 킬러 지문이라는 건 아예 그냥 글 자체가 워낙 원문에 가깝게 어렵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글이 어려울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일단 개념이 어려울 때, 그지? 인문 철학, 인식론, 존재론 이런 어려운 개념이 들어갔을 때 지각, 아까 인식 뭐 이런 거, 메타윤리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지, 그지? 형이상학 문제. 일단 개념이 어려울 때가 그럼. 두 번째는 언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언어적으로 다 어려울 때가 있지, 그지? 상당히 버거로운 경우도 있지, 그지? 지문 속 언어들이 개념 어려우면 다 그 딸리는 언어들도 어렵겠지. 세 번째는 이게 문제. 문장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 원문에 가까워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 네. 네 번째. 지나친 축약이 많아. 압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축약된 걸 미루어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안 되잖아. 그게 또 어려워. 그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순화를 시키더라도 개념은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 사회 과목이야. 뜻밖의 또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만약 예를 들면 공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정 정의는 뭐다 이런 개념 내린 거하고 고등학교 개념하고 교과서에 나온 거하고 들어간 개념은 별 차이가 없어. 그 얘기 무슨 말이야? 그 개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만 다른 내용들을 다 순화시키고 예시를 더 많이 들고 뭐 풀어가면서 쓰는 문제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요한 의미를 두는 거지. 자,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가급적이 배제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문장 이런 것들도 배제하려고 그러고 아까. 그렇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의 모든 개념들은 다 킬러 문항이든 아니든 떠나서 소개할 수밖에 없지, 지문에서.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의 정도의 차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배경 지식을 습득을 한다. 지문을 읽어서 이해하려고 아까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어렵긴 마찬가지다. 제한된 시간 안에. 오히려